네, 안녕하십니까. 투리아파입니다. 예, 퇴근길입니다. 예, 이제 낮 시간이 이제 많이 길어지네요. 많이 밝네. 이제 3월 지나고 4월 되면 이제 또 조금씩 더워지겠죠. 어, 개인적으로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름이 오는 게 겁납니다. 땀도 많고 막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아휴, 예, 비트코인도 뭐 맨 그렇고 뭐도 여러 가지 뭐 게임도 나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임은 없더라고. 체스도 제가 둬본 적이 없고 카드는 원래 못해요. 카드는 아예 뭐 원래 그런데 이상하게 카드나 이런 거 별 흥미를 못 느껴요. 다른 게임들이 좀 나와주겠죠. 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나와주겠지. 편하게 음, LTM으로 승부하고 사소하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나오겠지. 옛날에 그 피막 막고인가 막고는 좀 했거든. 막고 할 때 그때도 벌써 진짜 사이버머니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기분 좋고 이렇대. 따니까 기분 좋고 막 쓰리고 막 피박에 광박 막 하고 이러면 막 갑자기 막 몇 억이 막 들어오잖아. 비록 사이버머니지만 모빅 모빅 먹고 막 이런가 하면 다음에 뭐 사행성이다 이래가 또 난리 나겠지 또 모르지. 점 이런 점에 1빅 뭐 2빅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 또 그것도 모르지. 사람들 또 막 이상한 거 막 점당 1모 막 이래가 뭐 무지막지하게 할지도 모르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도박은 진짜 위험해. 멀쩡한 사람도 도박에 안 빠지면 정신 못 차린다 하잖아요. 도박이라 하는 게 이게 중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발을 안 디디는 게 좋습니다. 도박은. 또 본인은 잘 모르는데 이 도박에 또 흠뻑 빠지는 또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본인은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빠지면 모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취약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일반인들도 뭐 도박이나 또 주식도 그렇지만 이제 막 하면 본전 욕구가 강해가지고 자기 그걸 막 넘는 금액을 막 한다니까. 일반인도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조금 도박 성향이 강하다, 한방 이런 거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도박하면 안 돼요. 그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성향이 어, 좀 이래 자극 추구형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사람의 성향이라면 진짜 도박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를 해도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 들어간다니까. 그래가 본인뿐만 아니고 본인 가족들부터 시작해가 전부 다 끌어들여요, 도박에. 어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갖고도 돈을 마련한다니까요. 사고 다 쳐놔놓고 집에 가족들 뒷수습하고 뒷수습 겨우 해놓으면 또 사고 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만약에 자녀분이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 돈 해결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본인이 스스로가 더 이상 나올 그게 없다라고 딱 벽에 부딪힐 때가 돼야지 그나마 스탑이 돼요. 그게 뭐 안 좋은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차피 끝이 있거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몰라도.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와 또 많은 가족들의 희생이 인생을 저당 잡힌다. 이 도박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나 봄은 다가오는데, 또 고연하고 모빅은 아직까지 찬바람이 생생 부네. 따뜻한 바람이 불 것 같다가도 다시 잡고, 꽁꽁 얼고, 녹을 듯 하다가 다시 울고. 이게 참 지칠 때까지 이래요, 지칠 때까지. 사람 지쳐가지고 다 이제, 아이고, 이 시장 싫다 갈 때쯤 되면 또 가짜 반등인지 진짜 반등인지 실실 오다가 또 한순간 어디 독수를 때리지.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을 버틴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 그러자 뭐 요즘 저는 뭐 천일명도 둘이 아빠로 바꿨고 이유를 대충은 아시겠지만 참 뭐라 그러지, 사람 얼마 전에 참 뉴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젊은 20살 안팎의 여자가 남자를 꼬드겨 가지고 호텔에서 약을 먹여 가지고 연쇄적으로 막 3명인가 사고를 친 뉴스가 한참 뜨거우잖아요. 내가 뭐 그 여자 뉴스를 이게 보니까 과거 전력이 이때야 보니까, 그죠? 뭐 중학교를 중퇴하고 맞나? 학교 어떤 공동체에서 계속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켰더만. 그러니까 자꾸 그 공동체가 배제되지. 어디 가도 배제되고 자꾸 배제되고. 근데 뭐 가진 거라고는 뭐 약간 외모가 괜찮았다 하던가. 내가 남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뭐 돈을 편취하고 남자 사이가 돈을 쓰게 만들고, 심지어 희생의 도구로 삼는 것도 모자라서 목숨까지 장난치는 이런 일들이 뉴스에 있었는데, 뭐 사이코패스 점수가 뭐 25점인가 26점인가 한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 왜 이러냐, 이거 때문에 이러냐 라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 아무 본인한테 이득도 없고, 그 남자한테 뭐 그냥 돈을 편취할 생각이면 자기 수려한 외모로 돈을 뭐 편취하고 자기 쓸 거 쓰고 놀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행동까지 하느냐, 왜 이렇게 치닫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 이런 생각을 저도 안 해본 건 아닌데,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태어나기를 막 환경적인 요인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하는데 뭐 5대5다 하긴 하는데, 이게 환경적인 요인을 뺄 수가 없는 게, 인간은 어떤 식으로 태어나게 되면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그가 뭐 태어나기를 뭐 악마로 태어났든 어떻게 태어났든, 만약에 혼자 떡 태어나가 혼자 산속에서 평생 산다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 맞잖아요, 그죠? 뭔가 사회적 인간관계,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어떻게 됐든 악의적인 뭔가를 배울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어떤 범죄 수법이 늘어나고 교묘해지고 이런 거니까, 환경적인 요인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악한 행동을 반복을 하든 선한 행동을 반복하든 어떻게든 환경적인 요인을 받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막 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 그게 얼만큼 되느냐. 뭐, 학자들이나 뭐 이래 보면
주치를 갖다가 5대5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환경적인 요인은 좀 극히 미미하다고 봐요. 한 20%에서 10% 내외. 이렇게 이런 성향으로 전성적으로 태어난 사람의 환경 요인에 따라가 타인한테 피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끼치는 사람이 있고, 경우의 수가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여건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 피해를 입히고, 어떻게 생존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조금 패턴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강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이 강도라는 건 또 뭐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누군가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인간이 흔히 느끼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희노애락. 이런 감정이, 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로. 다른 건 똑같아요. 말을 배운다든지,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남들하고 비슷해요. 근데 어떤 감정의 수준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감정의 수준이 제로에 가깝다는 말은 희노애락을 거의 못 느낀다는 소리죠. 희노애락을. 근데 희노애락에서 즐거운 거는 일반인들은 평온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희망이 있고, 이러면 그걸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런 사람이 부르는 희를 뭐라고 정하냐면, 짜릿한 거, 쾌락적인 거, 이런 거를 희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누구 사람들도 분노를 하잖아, 그죠? 분노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감정에 상처를 입혔을 때 분노를 하잖아. 근데 이들은 이 분노라는 게 일반인들하고 패턴이 약간 틀려요. 어떨 때 분노를 하느냐. 자기가 보는 어떤 이 계산에서, 자기가 계산하는 어떤 통하지 않을 때, 극도로 좀 분노를 하거든. 또 사람을 이렇게, 동정하고, 사랑하고 이런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락이야, 아까도 말한, 비슷한데. 이런 감정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황량한 사망을 생각하면 돼요. 황량한 사망. 이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이 황량한 이거에 뭔가 물을 줘야 되잖아요. 사람은 마음이라도 물을 줘야 되니까, 이 물이 일반 보편적인 사람은 인간이 살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리고 견뎌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상처를 받는 거를 위로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살아내는 게 어떤 인간의 마음인데, 이들은 그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없어요.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영화 보면, 영화 이퀄라이저 보면 덴젤 워싱턴 나오는 이퀄라이저 있잖아요. 그 영화나 참 재밌게 봤는데, 1탄은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거 보면 그 조직 보스의 수하로 나오는 그 악당이 나오는데, 이 조직, 마약을 이래서 하는 이 조직 범죄에서 이제 행동대장 비슷하게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해하고 막 이런 역할을 나오는데, 뭐 자기의 뭐 일에 뭐 조금 걸릴 때 되면 그냥 막 제거하거든요. 일만의 감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덴젤 워싱턴이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어느 레스토랑에서 딱 대면을 하는데, 이 사람의 과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고, 이 악당 이 남자가 덴젤 워싱턴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니는 나를 보면서 뭐가 보이노?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니를 보면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병 뚜껑과 니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딱 그 생각이 나더라. 아, 이거 저 친구 저거 비록 영화에서 배역이지만 그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아주 극명하게 딱 드러내는 단어 문장이 있는 것 같아. 이들은 사람을 보는 것과 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보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특별하게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 공동체에 섞여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배워 나가니까 그런 흉내는 내지. 흉내는 내는데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과 뭐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아주 쉽게 도구화하죠. 도구화. 아까 그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를 유혹해 가지고 모텔에 가서 자기가 뭐 탄 약물을 뭐 조금 넣었다가 많이 넣었다가 이렇게 막 실험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어떤 도구로 본 거거든. 그냥 장난감,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장난감을 태엽을 많이 감으면 우회되고 더 많이 감으면 이게 부사지네,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이들이 생각하는 삶의 패턴이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지. 남편이라는 사람이, 부모라는 사람이, 또 형제라는 음, 사람이, 또 자녀라는 사람이, 또 부모라는 사람이, 그 중에 뭐 다수는 아니겠지만 전혀 그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없거든. 그냥 자기 외에는 전부 다 그냥 자기를 위해 있는 어떤 장난감인데, 장난감. 자기가 장난감은 내가 하락하면 해야 돼요.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 자기가 조종하면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그래 안 되면 극도로 분노하거든. 그래가 근데 만약에 조정하고자 하는 상대가 강해, 자기가 보기에. 그게 뭐 물리적이든 뭐 어떤 사회 네트워크망이든 강해, 자기보다 강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조정하려 들고 뭐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가 손해야. 이럴 때는 더 쉽게 발을 빼요. 자기가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피해야 된다 싶으면 그 두려워서 패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손해다 싶으면 그냥 발을 씩 빼요. 남들이 이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억수로 강약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하지 않한테는 강하고 뭐 그런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손해라서 그런 거거든. 손해라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극도로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억수로 용기 있다,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건 용기가 아니거든. 용기라는 건 뭐냐면, 용기라는 거는 어떤 두려운 상황임을 인지를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게 진정한 용기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건 그거는 이상한 거지. 그거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소양에서 뭔가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손익계산이 빨라요. 손익계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뭐 물리적으로 막 했을 때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 행동이 제어되지가 않아. 압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힘이 강하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비등비등하다든지 오히려 약하다든지
이러면은 절대 그거 물리적 그 가해 행동을 멈추질 않아요. 그럼 더 교묘해지면 더 교묘해지고. 그래서 이제 어, 아예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경계선을 끊는 게 제일 낫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지배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서 어떤 법적 행정적으로 빠져나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게 뭐 가족이라는 어떤 고리가 되었다면 진짜 더 힘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무조건 수면 위로 띄우는 게 가장 좋아요. 공론화시키고. 그래야지 그동안 묵혀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본인이 겪고 있을 때는 그게 문제인지를 인지를 잘 못해요. 그게 뭐냐,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는 자녀의 입장엔 또 경우가 심하고, 또 부부 간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들, 내가 자꾸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막 감금 당한 것 비슷한 느낌.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다 통제하려는 느낌. 숨도 못 쉴 정도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은 그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거기다가 폭력까지 더해진다든지 경제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면 아주 위험한 관계죠.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거든.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에너지를 안 써.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에너지를 착취당하는 거거든. 진짜 몇 년, 10년, 몇 년씩 평생을 또 그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부모가 있죠. 아빠가 있든 엄마가 있든 또 부모가 됐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된다니까.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는 것만큼 의지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만족하면 나는 기분이 엄청 좋고, 화를 안 냈을 뿐인데 너무 좋고 막 이래.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써 내가 어떤 종속 관계에 깊숙이 빠졌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근데 그 관계에서 빠져나와서 좀 회복의 시간을 갖고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죠.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런 삶 속에는 내 자신을 그냥 내려놓고 살 수는 없다니까. 근데 그게 참 부모라는 이유로, 안 그러면 부부라는 이유로, 또 자식의 엄마라는 이유, 아빠라는 이유로 많이 참고들 사는 사람이 많죠. 내만 입 다물고 살면은 별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근데 그렇지만 않아요. 내가 입 닫고만 내가 이렇게 가해를 당하고 힘들게 살고 하는 모습들을 가족들이 보잖아요. 다른 가족들이 본다니까요. 보면서 이 비정상적인 가족에서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것을 보며, 저렇게 희생당하는 게 원래 그런 거구나, 약하면 원래 저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모르게 체득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피해자인 거라. 원래 인간관계라는 건 그런 게 아닌데, 가족관계라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참고 사는 거 원래 참고 사는 거구나 이래 된다니까. 그러면 학습된 그런 것 때문에 그들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될 확률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가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피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반기를 들고 이건 안 된다 라고 차단을 하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내는 과정 피말하겠지. 그러면서 나오는 극복한 과정을 보고 회복하고 본인 인생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가족 구성원들도 거기서
뭔가를 배운다니까. 아, 이거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구나. 저게 진정한 용기구나라는 것을 배운다니까. 그래야지만 상대방도 물러나요. 조금씩 물러난다니까.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고 주눅 드는 게 보이면 절대 안 온다니까. 이게 참 인생을 살면서 참 불편한 현실이기도 한데, 이 주위에 보면 알게 모르게 많거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인생 전체를 그냥 희생과 헌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을 할 만한 사람한테는 해도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그들 위해서 내 인생을 이만큼이라도 헌신하는 건, 난 그게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희생과 헌신을 받아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느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미안해 하느냐, 그런 건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내 사랑과 헌신이 어느 순간 의무화되고 당연시되고 이용당하고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한다면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거든.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잘 못 볼 텐데, 왜 그러냐. 그분들이 보통 보면 입을 닫고 살아요. 그냥 침묵하고 산다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 이 가정이 깨지고, 부자지간이 깨지고, 부녀지간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온 가족이 깨진다고 생각하거든. 내만 입 다물고 있으면 그래도 외면적으로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보면 쇼윈도 부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딱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한 명은 입을 닫고 사는 거죠. 그냥 침묵하고 사는 거. 이 뭐 부부나 이런 뭐 가족이라는 게 사랑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 사랑으로 시작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긴 하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아주 주관적이잖아.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잖아. 안 그래요?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도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의도가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더라 할 수도 있고, 진심이 아니다 할 수도 있고, 나는 착각했을 수도 있다 하고, 맞잖아요. 나도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 사랑이라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라는 이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은 뭐 사랑은 모르겠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신뢰를 안 저버리는구나, 책임감이 있구나,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구나, 참 고맙다. 아내도 뭐 참 이쁠 때, 한참 젊을 때 내한테 시집와가 그래도 남편이라고 밥 챙겨주고 자녀들 둘이 키워주고 또 큰 문제 없이 가족을 건사해주고 참 지나고 보니 고맙다. 참 저런 사람이 어딨노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들이 그 가족 구성원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이 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사랑은 어떤 그 기폭제지. 그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뭔가 계기를 만들어주는 인간의 어떤 그 본능의 하나의 표현 모습 같아요. 그거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플라토닉 사랑과 뭐 에로틱 사랑과 뭐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냥 남녀가 이끌리는 어떤 행태니까. 네, 거기서 그 다음에 그 연인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과 연인관계에서 지켜야 될 선들을 잘 지켜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또 그게 결혼까지 이어진다면 그 신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거. 간혹 가다가 신뢰를 깰 수도 있지. 뭐 경제적으로나 안 그러면 길 가다가 딴 남자를 본다든지 딴 여자를 본다든지 뭐 멋있다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있을 수 있죠. 인간이라면 있는데 큰 신뢰를 안 져버리고 그래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 어떤 소임을 다해가는 모습들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건데 애초부터 그게 아니라고 믿기 싫죠. 그죠? 아니라고 믿기 싫은데 아닌 경우의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닌 경우의 수. 인간 사랑이라는 그 말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게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 사랑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죠? 그게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아니면 또 자녀와의 관계든 또 부모와의 관계든 이 모든 게 그 애정과 사랑이라는 거에 속박돼 가지고 이용하고 그걸 이용하고 또 이용당하고 또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고통 속에 살고 이렇거든. 이들이 어떻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액형 보듯이 A형, B형 이렇게 딱 규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들이 가슴 속에는 황량하다. 마음속이 사막이다. 그 사막이라는 그 공허한 공간에 텅 비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 감정이 텅 비어 있는 감정에 자극을 추구한다. 너무 텅 비어 있으니까 뭔가 자극이 필요하다. 그럼 남들이 원하는 왜 안정적이고 평온하고 조용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남들이 또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또 사소한 행복들 이런 걸로는 도저히 그 공허한 게 채워지지 않는다. 그럼 뭐로 채워주느냐? 아주 짜릿한 자극으로만 그나마 그 공간에 좀 변화를 이렇게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파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일상적인 걸로는 그 텅 빈 마음에 조금의 파장도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꾸 더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뭔가를 자꾸 찾는다니까. 한번 자극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강한 강도를 찾고 더 강한 강도를 찾고 이래요. 거기에서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아주. 돈 선충미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흥청망청 써요. 흥청망청 하루에 막 몇천만 원도 막 쓴다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써라 해도 못 쓰거든. 뭐 사고 명품 사고 그것도 남을 다 이용해서 버는 돈이고 이 사기꾼들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는 몇억 이래 해 놓고는 돈 보면 없어. 어디 갔노 가면 다 썼어요 이래. 사기꾼들한테 피해 당한 분들 보면 돈 찾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기꾼들이 그랬어요. 남의 돈 가지고 해가 도박해가 몇억 몇천 날리고 물건 사가지고 좋은 거라도 사놓고 이게 보관해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또 잘 안 하거든. 명품차 현금 주고 사 이게 전부 다 빌리가 사고 대포차 사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중에 구제를 받으려고 하면 돈이 없는데 사기꾼들. 사기꾼들 중에 보면 일본 아까 말했던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 같잖아요. 여자 남자 양미기고 막 실험하고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 빼고 일반 사기꾼들이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주 강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피해를 당했어. 그러니까 고소를 해서 그래가 잡혔는데 뭐라고 변명하냐 하면 아니 당신도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내가 꼬셔가지고 지가 욕심내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사기당한 거 아이가. 적어도 잘못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오해한다니까. 그래 큰 욕심이 있어가 말라고 그래 투자하노. 말라고 그래 빌려주노. 니도 돈 벌라 했는 거네. 이래 생각하게끔 말을 한다니까. 그 얼마나 뻔뻔해요. 본인이 사기쳐놔놓고
근데 이게 진짜 그 사람, 그들의 생각이라니까. 너가 멍청하니까. 너가 생각 안 해보고, 안 하니까. 내 같은 사람은 당하는 거야, 얘가. 나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거든. 이런 생각 자체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폭행범들 있잖아요. 폭행범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폭행을 해가지고 뭐 전치 몇 주 이래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전과자가 된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재범률이 적어요. 막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고 막 인생이 날아갈 뻔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신 차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다시는 주먹 안 쓴다 하고 내가 다시는 뭐 안 한다 하고 이런다니까. 근데 사기꾼들은 재범률이 극도로 높아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왜냐면 반성을 안 하거든. 그때 내가 돼가지고 더 교묘하게 했으면 이 사기도 안 들켰을 텐데 이리 생각한다. 흔히 알고 있는 뭐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그 용어를 쓸 때마다 보면은 보통 이래 막 연쇄 뭐 범죄 막 진짜 막 극단적인 그런 범죄자들을 이야기할 때만 자꾸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그런 유형이고 일상적으로는 일반 사기꾼들 있잖아요. 지인이라든지 뭐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뭐 이래 건너 알았는데 뭐 만나가지고 뭐 또 예를 들어가 뭐 스토킹, 로맨스 스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 범죄들. 인간의 약한 감정들을 노려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용해 먹는 스타일이 보통 보면 그렇거든요. 이들이 왜 그런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마음이 없다. 감정이 없다. 감정이 없으니까 양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반성도 없고 후회도 없고 없다. 그러니까 공허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억수로 뭐랄까노 범죄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루한 거. 지루한 거를 극도로 못 참아요. 차라리 막 범죄를 저지르려고 쫓기는 게 더 나아. 짜릿하니까. 뭐 전과자가 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두려움이 없다니까. 살면 되지 한다니까. 그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회하노 가봐. 왜 되겠지 한다니까. 그거는 그때 일이고 막 이런 식이네. 장기적인 미래 계획이 없어요. 근데 말을 할 때는 장황하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가슴을 자꾸 그런 자극으로 추구하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로 채워야 더 감흥이 있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 남 괴롭히고 조정하고 이용하고 때리고 가해를 가하고 약 올리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 인간의 나쁜 감정들을 해야지만 그것도 더 갈수록 더 자극적으로 해야지만 그 텅 빈 가슴에 조금이라도 파동이 일어요. 그 지루함을 공허하고 지루한 가슴에 조금이라도 불씨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저도 처음에 이런 사람들을 겪고 하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다니까. 도대체 이런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 악마라 표현하기도 뭐하고, 또 겉으로 보면 멀쩡하니까. 막, 눈에 이마에 뿔이 막 있고, 눈이 뻘겋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평범하다니까.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거. 아무 이유도 없고 본인한테 도움될 것도 없으면서 왜 남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느냐. 아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겠는데 그럴 만큼 이렇게 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만큼 이게 이렇게 중대한 일이냐 이게. 그것도 아니거든. 이 삶의 경중이 일반인들하고는 틀려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 중요해요. 즐거움. 자기 자신이 안 지루하고 즐겁고, 남이야 뭐 죽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타인에 대해서. 타인을 그냥 도구화하는 거죠, 도구. 자기 삶의 어떤 도구화. 장기판에 그냥 장기 돌같이 생각한다. 그게 이름이 뭐, 그 장기판에 있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 이름이 뭐, 부모고, 또 자식이고, 또 아내고, 남편이고, 친구고, 또 뭐 새로 만나는 지인이고, 동료일 뿐이지. 그 장기 돌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니.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최악의 경우에는 폐련으로 되었을 경우도 있고, 부부의 연으로 만나게 되면 참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한순간에. 조심만 한다고 해서 이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들은 어떻게 됐든 일반적이고 선량한 사람들의 주변을 맴돌거든. 맴돈다니까. 자기 그 포식자가, 육식동물이 항상 그 초식동물 주변을 계속 맴돌듯이, 이런 소수의 포식자들, 사이코패스들은 항상 선량한 사람들 주위를 맴돈다니까. 아이고, 오늘 퇴근하는 길에 그냥 제가 요즘뿐만 아니고 좀 꽤 됐어요, 이 생각한 지.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많이 걸러냈고, 그것이 저는 인생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내 인생을 살면서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을 깨달았는 것 이상으로 이것도 내한테 많은 깨달음을 줬거든요, 살면서. 비트코인과 못지않게 인간에 대한 깨달음을 내 스스로 그냥 깨달아갔어요. 내 혼자 간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독서나 또 인터넷 서칭을 하고 꾸준히 해서 읽거든요. 꾸준히. 그게 뭐 한 십몇 년 됐는 것 같아요. 십몇 년 전부터, 30대 중반부터. 그렇다고 뭐 전공학자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전공 서적들을 많이 보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걸 좀 납득을 하려고 그랬죠. 납득을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뭘 알아야지, 알고 이해를 해야 그래도 좀 엉덩이가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 내가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이 모습들이 새롭게 재편되더라고요. 그들의 행동과 말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고. 의외로 내 주위에 많이 서성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들을 아예 연을 끊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걸러내죠. 옛날에 비해서 좀 대응을 시큰둥하게 한다든지, 별로 대응을 안 한다든지. 이러니까,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되고 이러니까 이들이 스스로가 멀어지더라고. 나는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별로 말을 안 걸어요. 뒷맛없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움직여주지를 않으니까, 대응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장기판에 돌이 자기가 가락한 대로 안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들이 살살살 재편이 되더라. 그러면서 편해요.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단촐해지고 심플해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많이 줄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도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과 고민과 공부를 계속 안 해왔다면 평생 애먹었을 거예요. 평생 애먹고 살 것 같아요.
내뿐만 아니고 남은 가족들도 평생 휘둘리면서 괴로운 인생들을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보면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안 좋은 경험들이 더 안 좋은 경험을 막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안 좋은 경험은 내가 왜 이런 안 좋은 경험을 굳이 해야 될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안 좋은 경험을 하지 마라는 경고고, 그걸 내가 잘 풀어왔는 것 같아요. 예. 그 누구지,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강, 그 소녀는 울지 않는단가, 보면 그런 내용 나온다 합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약간 그 생각이 들더니, 내 안 좋은 경험이, 안 좋은 추억들이, 기억들이,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이 현재의 나와 또 내 가족들을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 들더라고. 그건 참, 한강 작가의 그 말은 진짜 정말 대단한 통찰 같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나는 죽은 자가 산 자를 왜 살리는 했는데, 그게 왜 보면 인간을 보는 통찰이 있거든. 통찰 중에 하나죠. 아이고, 예, 오늘 또 퇴근하는 길에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고민했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정답을 내리면서, 정답이 아니죠, 그냥 내 삶의 어떤 안목이겠죠, 그죠? 안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행여라도 이런, 분명히 많거든요. 분명히 많아요. 분명히 많은데, 이제 행여나 이런 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만 빠져만 있지 마시고,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찾으면 있다니. 진짜 찾으면 있어요. 보려면 보인다니. 진심으로 보려면 보이고, 진심으로 알려면 알아진다니. 포기하면 없어요. 포기하고 좌절하면 진짜 없어요. 진짜로 희망이 있고 뭐가 없습니다. 최악의 순간,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최선일 수가 있어요. 그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고, 인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예, 오늘 집에 다 왔습니다. 예, 또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얘 코인 이야기 안 하나 하는데, 저는 코인 잘 모릅니다. 요즘 비트코인 가격만 보고 서칭하기도 안 하고, 이번에 책 받는 것도 지금 책 볼 시간도 없고, 요즘 코인 관련해서 거의 서칭도 뭐하고 공부도 뭐하고 책도 뭐 읽고 아무것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예. 하지만 이 이야기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혀 코인과는 전혀, 투자와 코인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지만, 누군가한테는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말이었으면 싶은 마음에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썸네일도 약간 좀 보라고 좀 자극적이게 답니다. 예,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수요일 저녁 되십시오.